일단 청문회가 열리겠죠. 지난번에 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꽃놀이패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원회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들어가면 이제 이 청문회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고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대로 최혜병 입법청문회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여서 아마 들어가서 약간 파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자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까 앵커께서 모두 발언에서 검사 정권? 검사 출신이 검사 일색의 정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묘하게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정치가 정치권의 정치적인 용어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 그 법적인 용어가 더 난무하는, 그래서 국회 쪽을 바라봐도 무슨 날만 새면 탄핵 또 그 날만 새면 특검 이러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지금 여당 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분이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상대인 민주당의 이제 전직 당대표고 앞으로 당대표가 다시 연임될 것이 분명한 이 이재명 대표는 검사들로부터 계속 수사를 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게 온통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정치가 실종되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민생도 살피고 민생 관련 입법도 되고 예산 집행도 되는 이런 정치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 실종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영규 의원님, 네. 결국은 이제 증인 출석 거부하고 야당의 고발, 이게 이제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계속 이제 이런 뭐 청원 청문회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민주당이 밟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은 저는 제도적으로 국회 의사국의 권한이라든지 판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각 정당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위헌적이다, 무효다,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국회 의사국에서 그런 걸 중재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계속 정치가 파행되고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권한쟁의 심판 전부 다 말하자면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우선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개문 발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사실은 파행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좀 우선은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대표가 새로 당 대표 되면서 그 일성으로 얘기했던 먹사니즘,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 과연 그 가능한 얘기인지, 그것과 어울리는 얘기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와 같은 공세나 또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내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혹은 국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의사국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간 낭비하는 걸 좀 줄여가는, 그리고 최대한 국민의힘도 성의껏 나름대로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 뭐랄까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조금씩 조율해야 되고, 또 국회의장도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뭐 원래는 오늘이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개원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전반적인 하반기 의회 일정 자체가 의원들도 그렇고 뭐 모든 행정부처도 마찬가지고 뭐 언제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강아지 2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들은요 키워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없죠. 주인과 강아지 사이에 신뢰 관계도 있습니다. 이 정치판을 개판에 비유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표현이긴 한데 신은규 변호사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어쨌든 원인은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본인 문제까지 쓰면서 이 거부권 남용 문제, 이게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그 최우수단적인 단어가 일상화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금 역풍이 안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 있는 걸로 저는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냐, 그 부분은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헌법 26조에 보면 1항에는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돼 있고요. 2항에는 국가는 그 청원을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법도 찾아보면은 123조 이하부터는 청원에 관한 상세한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36조나 65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해가지고 청문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 맘에 안 든다고 위헌이다, 위법하다, 전 이런 판단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다만 이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최우수단성이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정질서의 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탄핵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간다거나 마치 재미를 보기 위한 의도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저 국민들이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좀 민심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좀 조심성과 신중성을 가지고 저는 이 청문회에서 탄핵 문제,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좀 조심스럽게 잘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도 지금 굉장히 버거운데 거기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소를 또 날도 더운데 권한쟁의 심판 가져다 놓고 이게 정치의 사법화랄까요? 이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 남에게 이제 코를 푸는 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극단으로 갔죠. 예. 정치라고 하는 말이 실종되고 이게 사법으로 가져간다든가 어쨌든 그 어떤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 정치가 이전에 풀어야 될 걸 못 풀고 그걸 가져가는데 흔히들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비토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이제 거부권 정치를 상호 사용하고 있고 총선의 결과 뭐 아쉽게도 여당이 150석 이상을 얻거나 야당이 200석 이상을 얻었다면 이 부분이 어떤 행태로 정리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 즉 여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흔히들 이제 미국 정치가 비토크라시를 넘어서서 아노크라식, 즉 아노미크라식, 즉 내전 상태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그런 극단을 보여줬지만 대한민국도 뭐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년 전에. 근데 어쨌든 정치에서 풀 수 없는 방식의 극단적 내용이 나오는데 국회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도 사실은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관행과 절차에서 상대를 가능한 포용하고 상대를 같이 하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이제 전혀 작동하지 않죠. 국회의장도 그렇고 현재 뭐 원내대표들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거부해버리면 뭐 국민들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가면 1년 안에 대한민국 헌정이 뭔가 파국에 오겠구나, 극단적 어떤 상황으로 가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탄핵의 절차를 갈지 아니면 탄핵 절차를 안 가는 방식으로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행태로 가버리면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한매를 느끼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대체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극단적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가 지도자로 올라와서 뭐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으로 갈까봐 정말 민주주의의 완전한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야가 공이 깊이 새길 만한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잔치로만 열리겠네요. 힘있는 윗분들, 영부인은 죄다 출석 안 하고 힘없는 민간인만 불러다 하겠죠. 이런 의견. 출석 거부는 정당 방위인데 고발하면 먹히는지 아님 그냥 압력용 아닙니까? 이런 의견. 자, 민주당도 지지율 좀 생각해라. 탄핵 카드 너무 빨리 꺼내 김 빠진 콜라 될까 걱정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이고 국힘은 거기에 발맞춰주고 이 정권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 청문회 거부 물음표 부끄럽지도 않나. 이건 고발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회 청원 왜 만들었나. 대놓고 법 무시한다. 법대로 처리합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선했는데 이젠 민주당 18번 레파토리라 그러려니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님도 온갖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만 탄핵 국회 청원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려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도 의혹이 있는데 이게 국회 청원 올라와서 하면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들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좀 본질을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140만 명 이상이라는 분들이 한 달 내에 이렇게 어려운 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했는데 심판당한 사람들이 전혀 지금 심판당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도 그 거부를 하고, 또 본인 문제라고 하는 이 최혜병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수사 외압을 넣은 주체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모든 녹취록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국민들 머리가 아플 지경이거든요. 이게 다 수사기관에서 은밀하게 처리되고 사법부에서 판단받아야 될 내용들이 정치인들은 다 사법부로 갖고 가고 또 사법부에서는 다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재판정 한가운데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도 헌법 아래에 있는, 헌법의 지배를 받는 헌법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한은 민주당의 행태 저도 매우 무리 있다고 보고 매우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은 이 탄핵 노래 부르는 것이 지금 사실상 정당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도 헌법에 의해서 당선됐고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본인도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팀장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도 떳떳하니까 수사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일임하겠다. 이러면 저는 전국이 풀릴 열쇠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전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다시 한번 출발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 140만 명이 이 청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40만 명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순수한 국민들의 이 뭐랄까 진영을 뛰어넘는 그런 국민들 14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믿고는 싶은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한 여지는 없겠는지. 사실은 민주당 그 권리당원 숫자만 해도 수십만 명, 그러니까 당원 숫자가 2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도 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진영 상관없이 이렇게 많아진 건지 자연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저는 의심을 해볼 여지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마 민주당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게 5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야당이 그 탄핵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가지기보다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게 들불처럼 퍼져 나간 다음에 정당은 이제 마지막에 그 숟갈을 얹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해진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민주당이 탄핵의 주도권을 가질 경우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이 국회 국민청원 그 제도에 바탕한 그 청원을 가지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 약간 탄핵의 여론 조성이랄지 빌드업 해가는 과정으로 수단으로 이걸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사실은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이례적인 압승을 한 민주당이 통상 그 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이 당 지지율이 상당 기간 동안 거의 5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보통인데 이 민주당은 심지어는 최근 걸 보니까 국민의힘보다도 지지율은 더 아래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30%대에 불과한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탄핵 을 과연 여기서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국민들 사이에 역풍이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한준호 의원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보면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방심위원장이 직무집행 시 헌법 법률 위반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 한 의원은 유일인 방심위 체제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폭언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멈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 기구다. 그래서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 소추에서 쫓아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김영재 의원님, 네. 이것도 이제 이 법안을 탄핵법을 발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보듯이 이것을 그냥 순수 민간 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뜯어보기 전에 많은 그 국민들에서는 과연 이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도 되는 뭐 어떤 민간 기구와는 다르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반관 방민이라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일임 체제가 매우 말하자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상식적으로 뭐 2인에서 의결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한준호 위원이 전당대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론 자체에서 이게 아마 이 법안 자체가 성립되고 안 되고 뭐 가결되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뭐 탄핵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 개정의 영역이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 공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법 개정적인 취지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 언론 미디어 환경을 여야 정당이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좀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확실하게 정부기관이죠. 예. 근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화 해놨거든요. 예. 우리가 금융위원회와 금동감독원을 분리하듯이 예. 즉 방송에 대해서 관이 또는 국가가 심의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92년인가요? 정태춘 가수가 사전심의운동 폐지를 하면서 위원을 끌어서 그게 위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체 정부가 심의를 할 수 없고 이제 민간기구화 해놨는데 일종의 자율기구화 해놨는데 유일임 방통 그 심의위원장이 사실은 너무나 정파적 인물이고요. 너무 정파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해가니까 이게 민간기구로서 역할로 그걸 기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너무나 지나친 그 운영을 했고 본인이 해야 될 심의기구를 자기 가족과 자기 옛날 지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고발하게 해서 그 심의에서 거기에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편이나 이런데 이제 그 이 재승인의 뭐 점수 이런 것들을 채점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문제는 정말 이 문제를 그 방통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 기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완벽한 민간기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유림위원장 빨리 그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민간기구란 이름으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편을 들면서 한국 방송을 완전히 그 방송계의 어떤 기본을 망가뜨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구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KBS 사장을 지냈던 정현주 씨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아서 그때도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방송 심의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또 유일임 지금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하고 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권이 이제 공이 그런 분들이 민간기구인데 거기다 안 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뭐 감사원이나 뭐 방통위나 권익위 그리고 방심위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부 내부의 협의체 기구로 놔둔 기관들 내지는 권력의 내부를 통제하라고 했던 내부 통제 기관들은 사실상 경기로 치면 심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권력에 나와가지고 권력 투쟁을 해서 어느 팀이 이길 수는 있는데 이겨도 그 심판을 다시 매수해서 다음 게임도 또 이기려고 하는 이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예를 들면 유병호 감사위원,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뭐 이진숙 후보자, 유일임 씨까지 마찬가지로 이분들 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다 편향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방심위원장이라는 직제 자체를 탄핵 대상으로 넣는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아니면은 모든 심판에 해당하는 자리를 편향적 인사를 내려보내서 인사권을 정말 완전 국민을 배신하는 인사권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의 뜻대로 이제는 탄핵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기로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인사권을 이렇게 쓰면요. 우리 헌법 78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지경에 이제는 이르는 거 아닌가? 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수현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게 짚어주시니까 와, 그 우리 윤 대통령 인사가 뭐 꼭 이런 그 인사 아니고도 그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고 국회 인준 못 받고 그 장관 임명한 사례가 뭐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숫자가 거의 2자릿수 이상 갈 텐데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대로 내부 통제 기관 그러니까 경기로 치면 심판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한다면 그거는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그 치명적인 네. 에러가 아닌가.